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민선 8기 시작인 올해를 돌아보며 남은 3년 반의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인 이번 정례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한 민선 8기 파주시의 정책성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파주의 시간은 참으로 빠른 속도로 흘러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급속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고 접경 지역에는 소외를 벗고 당당히 인구 50만 대도시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시가 성장한 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가치를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중심의 도시, 더 크게 도약할 100만 도시를 향한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민선 8기는 파주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 민선 8기의 파종기입니다. 민선 8기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본격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의 확실한 비전과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취임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민선 8기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로드맵이 미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상생 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이루는 핵심은 결국 문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큰 과제는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하고 과감하게 문화와 교육 정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주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진정한 문화도시로 파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의 풍요로움이 시민 일상 속 행복이 되는 도시, 문화적 자긍심이 미래 자산이 되는 파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문화자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선 7기 파주시가 도시재생과 마을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역량을 키워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곳곳에 뿌리내린 자치가 지역별 문화자치로 이어져 특색 있는 문화마을을 창조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자치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별 문화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가치를 높이며 상생 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화자치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각 지역이 가진 문화정책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예술창작소 등 생활 밀착형 문화자치의 터전이 되어줄 요소들을 잘 키워나가면서 지역 단위의 문화활동 활성화, 특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화 등의 기반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도시에 걸맞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파주의 수려한 고유의 역사 문화자원과 특화된 콘텐츠가 결합되어 문화도시,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문화마을 조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합니다.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해 마을 특성에 기반한 문화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유휴시설의 창작공간 활용을 늘려 창작, 공연과 전시, 체험과 돌봄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의 연대와 상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준 있는 공연장 건립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문화재단 설립에도 보다 속도를 내어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파주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파주시에서 시행한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 문제 관심도는 53%에 반하여 공교육 만족도는 51.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불만 사유는 교육기관 부족과 낮은 학업 성취도와 획일화된 교육 수준이 각각 21.1%, 16.5%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민 학부모 의견 수렴 활성화와 교육 지원 예산 확대,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려면 더 늦기 전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지원청의 소관이니 파주시는 교육청 협력 사업과 교육지원 예산의 확대에만 주력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파주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운정권에는 학교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과밀학급이 탄생하고 읍면지역은 폐교 위기가 상존하는 지역별 교육 불균형의 고착화와 낮은 공교육 수준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파주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만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 거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발전은 여전히 유연하다는 탄식이 들리곤 합니다. 민선 8기가 약속한 경쟁력 있는 명품 교육 도시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 확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운정권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맞춤형 통학버스와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생 자치 지원 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교육 서비스의 대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되고 실제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구심점 기능을 할 학부모 지혜공유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통하는 시정을 강조하는 민선 8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사항은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일 수도, 어쩌면 집행부에서 이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움직임이 곧 파주의 미래를 결정함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와 태도로 파주의 가치를 높일 획기적인 문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100만 파주를 향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